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라놓던 1998년 11월의 그 밤, 서울 강남 럭셔리 호텔의 저택. 거기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호텔 재벌 이준호 회장을 믿었던 총무이사 강민철. 그 남자가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극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준호 회장의 비명이 방음된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믿었던 부하의 손에 죽어가면서도 회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펜 안에 모든 게 있다. 그 말과 함께 호텔 재벌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같은 시각 침실에서는 아내 박 여사가 거짓 뉴스에 의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폭증했고 뇌가 터질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6살의 어린 아이 이태윤이 있었습니다. 비명, 고통, 죽음의 냄새. 그 모든 것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는 이불 아래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 침실의 비명을 들은 가정부 서미영은 본능적으로 태윤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철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과 이 아이는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강민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한 목소리. 태윤이는 어디 갔어? 그 펜을 찾아야 한다. 있는 데까지 다 뒤져. 살인죄는 타이머지만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야. 서미영은 방음된 침실에서 태윤을 품에 안은 채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발은 벌거벗은 채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 언덕을 내려가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한다. 2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을 검사로 키우는데, 호텔 회장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하지만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하면서, 발이 부르트고 손이 화상을 입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으면서, 그리고 26년 후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검사가 되어 법을 무기로 들고. 강민철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과 사랑으로 이루어낸 진정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 11월의 마지막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럭셔리 호텔 회장 저택은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상징이자 호텔 재벌 이준호 회장의 사유지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회사가 도산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럭셔리 호텔의 회장 저택만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그것은 이준호 회장의 위력이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그 밤 자신의 신뢰할 수 없는 총무이사 강민철을 호출했습니다. IMF 위기로 호텔의 자산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이 유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 회장은 강민철이라는 남자를 20년 동안 곁에 두었습니다. 경영진부터 비자금 관리까지 모든 것을 맡겼고 마치 아들처럼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택의 방음이 잘 된 서재에서 두 남자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강민철을 향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장부가 맞지 않는다. 무슨 일이냐? 강민철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미 2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해외 계좌로요.
그리고 지난 3년간 비자금 통장도 제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강민철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가? 강민철의 대답은 무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종업원의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냉혈한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착합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은 먹히는 곳입니다. 저는 생존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강민철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더 정확히는 어떤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강민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독극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독도 이것보다 빨리 이렇게 조용히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준호 회장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은 이미 팔뚝에 바늘을 꽂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독이 흐르는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중요한 서류에 사인할 때 사용했던 손때 묻은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는 그 만년필을 강민철 쪽으로 던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펜 안에 모든 게 있다. 이준호 회장의 몸이 의자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호텔 재벌의 생명은 그렇게 조용히 꺼져갔습니다. 강민철은 손가락으로 회장의 목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강민철은 흠족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호텔은 내 것이다. 같은 시각 호텔 저택의 침실에서는 이준호의 아내 박 여사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강민철이 그녀에게 남편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뉴스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철이 침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 여사, 안타깝지만 회장님이 한 짓들이 언론에 보도되려고 합니다. 비자금 횡령, 탈세, 뇌물, 모두 당신 앞에서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강민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안 됩니까? 그럼 이것을 보세요. 그는 조작된 서류 몇 장을 침대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수준으로. 박 여사는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거렸고 혈압이 폭증했습니다. 뇌의 혈관이 터질 듯한 고통이 순간적으로 덮쳤습니다. 아! 박 여사의 비명이 침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혀가 뻣뻣해졌습니다. 혈액이 뇌로 향하지 않으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강민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19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박 여사가 죽어가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태윤아.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 비명을 들은 가정부 서미영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6살의 태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태윤아, 아줌마 말 들어. 지금 바로 움직여야 돼. 나쁜 아저씨가 오고 있어.
서미영은 아이를 낮잠옷 그대로 안아들었습니다. 가지고 나간 것은 태윤과 그리고 책상 위에 떨어진 한 자루의 만년필 뿐이었습니다. 그 만년필을 집어드는 순간 강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윤이는 어디로 갔어? 찾아야 한다. 그 펜이 어디에 있는지 알 때까지 찾아야 한다. 서미영은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태윤은 그녀의 목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강남 언덕을 내려가는 계단에서 서미영의 발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발이 벌거벗은 채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강민철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 당장 찾아. 그 애와 식모년을 못 찾으면 너희는 다 죽어. 서미영은 밤에 강남 언덕을 내려가며 다짐했습니다. 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우리가 이긴다. 꼭 기억해. 우리는 진다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해. 태윤은 6살의 아이답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아줌마의 목소리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자정을 훨씬 넘어 새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IMF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역사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서미영은 구석진 대합실에 몸을 숨기고 태윤이를 자신의 낡은 외투로 감싸주었습니다. 그 밤 서미영과 6살 태윤이는 서로를 껴안으며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영의 눈빛만은 검었습니다. 마치 사냥을 시작한 호랑이처럼. 그렇게 도착한 곳은 호수를 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관광지로 쇠락해가는 그 마을에는 낡은 펜션과 작은 식당, 그리고 버려진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서미영은 마을 어귀의 허름한 건물 지하에 월세 5만 원짜리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옛날 식당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검었고 보일러는 고장난 지 오래였으며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미영은 그곳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밤새 쓸고 씻어서 겨우 사람이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펜션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거의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윤이만 살릴 수 있다면. 태윤이는 처음 며칠 동안 어머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서미영은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강민철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그리고 아이의 그리움 때문에. 일주일째 되던 밤 고열에 시달리는 태윤이를 병원에 데려갈 약값도 없었습니다. 서미영은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계속 닦아내렸습니다. 자책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귀한 집안 자식을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서미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나 버리고 간 거 아니지? 그 질문에 서미영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도련님이라 부르며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미영은 태윤이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눈을 맞추고 목소리에 비장함을 담아서, 태윤아, 잘 들어라. 내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부터 이 아줌마가 내 엄마야. 진짜 엄마 할게. 태윤이는 서미영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렇게 서미영과 태윤이는 진정한 모자가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태윤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서미영은 마을의 작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호숫가 카페였습니다. 밤이면 서미영은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음성 녹음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이 자신의 비서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철의 목소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너무 약합니다. 이 세상은 약한 자가 잡아먹히는 곳입니다. 저는 생존할 뿐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미영은 다짐했습니다. 태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윤아, 넌 이 세상의 약한 자로 살면 안 돼. 넌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넌 이 악마를 법으로 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것이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다. 태윤이는 초등학교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서미영이 공부하라고 하면 밤이 새도록 책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는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모든 선생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자신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윤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었을 때 서미영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가사도우미인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아이를 키워낸 이유, 그리고 호텔 회장 이준호의 죽음, 그리고 강민철이라는 악마의 존재, 그리고 이준호 회장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박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 태윤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 마치 땅 위에 떨어진 것처럼 넋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넌 검사가 돼야 한다. 판사든 검사든 법을 다루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 강민철이라는 놈을 법으로 벌해야 한다. 법으로. 그게 진짜 복수다. 태윤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6년의 시간이 그 한 줄의 다짐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태윤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미영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윤이는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태윤이는 검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태윤이는 27살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호숫가 카페에서 서미영은 신문을 손에 들고 아들의 검사 임명장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아봤습니다. 가정부 어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검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호텔 체인 강민철 회장이 경제계에 주목할 신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음성으로 회견하는 강민철의 모습.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더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지가 쭉쭉 찢어졌습니다. 태윤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6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상대할게. 지금부터 시작이야. 호수의 밤하늘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호숫가 카페의 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미영과 태윤이는 강민철에 대한 모든 기사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이는 가짜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이준우라는 펀드 매니저. 그는 강민철의 곁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6년의 준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법을 무기로 삼은 아들과 그를 믿는 어머니. 그들 앞에는 거대하고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호텔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젊은 남자가 자신의 피해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음 편에서 모든 것이 폭로됩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을 쓰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입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